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오랜만에 5이닝을 던지며 14승 고지를 밟았습니다. 어제 로저스 센터에서 토론토는 류현진의 역투에 더해 화끈한 타선에 힘입어 12대 4의 대승을 거뒀지만 아쉽게도 1승 차이로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밀려 가을 야구 출전권을 놓쳤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찰리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을 치켜 세웠습니다. That's the best I've seen him in a while. That was vintage Ryu, and you could tell that from the beginning when his changeup was really good. Whenever he's got that changeup going, he's going to keep you off balance, and that's what he did today. He was outstanding. It's one of the reasons we won this game. He gave us a chance to score. 몬토요 감독은 올 시즌 류현진에 대한 총평도 이어갔습니다. Yeah, I mean he has his ups and downs, but at the end of the day, when you need him, he comes through, and that's what he did today. We needed to win today. It was the biggest game of the year, and he came through. 어제 류현진은 5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아내고 홈런 1방 등 안타 6개를 맞았으나 4경기 만에 5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2013년 빅리그에 입성한 이래 올해 가장 많은 31경기의 선발 등판에 LA 다저스 소속으로 3차례 이뤘던 시즌 14승을 메이저리그에서 4번째,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8월과 9월 부진했던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4.37로 미 프로야구 진출 이래 가장 나빴습니다. 어제 열린 최종전 이후 화상 인터뷰에 류현진은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현진 선수가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구단의 홀대가 아니라 앞서 타구 맞은 부위를 추가 검진받느라 인터뷰 시간이 늦어졌고 이에 홍보팀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인터뷰는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몬토요 감독이 포스트 시즌 진출 실패에도 도시 3곳을 홈으로 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고 91승을 올리며 성공했다고 강조해 계약 2년을 남겨둔 류현진에게 2022 시즌은 숙제를 풀어야 할 중요한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은 젊은 남성은 모더나보다 화이자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같은 계열인 화이자 백신보다 심장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온주 정부는 지난 6월과 8월 사이 18세에서 24세 남성이 모더나를 2번째 접종한 후 심근염과 심낭염의 위험이 5천 명 중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심근염과 심낭염 위험은 2만 8천 명 중 1명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청소년과 30세 미만 젊은 층에게 더 자주 발생했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심장염을 겪은 이들은 10만 명 중 2명꼴로 이들 대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고 빠르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당국은 심장염을 포함한 심장합병증의 위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더 높게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식품의약청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드물기는 하지만 2차 접종 수일안에 심장염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 제약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추가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에 따르면 백신의 예방 효과는 2차 접종 후 매월 감소해 7개월째에는 10배나 뚝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200명에서 4,30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 4,400명을 돌파한 이후 10월 1일까지 보름여 동안 증가하지 않은 채 4,200~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하거나 아직 한창인 지역도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퀘벡주는 4차 유행의 정점을 지났습니다. 온주는 신규 확진자 511명이 늘고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월 초 700명을 넘어섰으나 이달 들어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필 지역 88명, 토론토 85명, 오타와 46명,
욕 지역은 30명입니다. 퀘벡주도 9월 중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하루 400명대로 떨어졌으며 6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0월 1일 기준 714명이 늘고 11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알버타주는 10월 1일 기준 1,630명이 늘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14명이 희생된 가운데 4차 유행 직격탄에 알버타주의 누적 확진자 수도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스카추안주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번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했고 사망자가 늘면서 의료체계 붕괴 직전에 처했습니다. 대서양의 뉴브런스윅주는 누적 확진자 수가 4,400명에 불과했는데 이 중 지난 사흘 동안에만 무려 318명이 확진됐고 건강했던 30대 소방대원이 숨지는 등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기준 일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가 40명대로 늘었고 병원 입원과 위중증 환자도 더디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이스북과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이 오늘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페이스북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접속 장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페이스북은 자세한 복구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9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적이 있는데 당시 장애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가 오늘 10일 쉐라톤에서 20기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토론토 협의회 소속 20기 자문위원들과 김득환 주 토론토 총영사, 주류사회 정치인과 한인단체장 등이 참석해 위촉장 전수식을 갖고 20기 출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활동 목표로 지난 9월 1일 2년 임기를 시작한 20기는 평통 최초로 세 번째 연임하는 김현수 회장과 몬트리올 지회 15명, 오타와 지회 10명을 포함해 총 119명입니다. 김 회장은 청년과 여성 위원들이 다수 포진한 임원진을 필두로 동포 사회는 물론 캐나다 지역사회와 함께 더 가까이 소통하는 평화통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연방보건국은 낮에 복용하는 알약과 밤에 복용하는 알약이 바뀌어 보장된 에드빌 감기약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약품은 에드빌 콜드 앤 사이너스 컨비니언스 팩으로 지난 7월부터 전국에 유통됐고 유효기간은 2023년 2월까지이며 36알 감기약은 제품 번호가 ER2072번, 18알은 ER2069번입니다. 당국은 포장 오류로 밤에 먹는 알약을 낮에 복용하고 운전이나 기계를 다룰 때 위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낮에 먹는 약을 밤에 복용하고 술을 마시거나 다른 진정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위험하고 이외에 노인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리콜 조치로 인해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은 가정의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가디너 고속도로에서 과속 질주하던 아우디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가디너 고속도로 동부방면 도로에서 이슬링턴 애비뉴를 지나던 흰색의 아우디 R8 스포츠카가 회색 닛산을 뒤에서 들이받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피해 차량이 전복되며 닛산에 타고 있던 58세 여성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남편인 61세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12시간 동안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했거나 흰색 아우디를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가 어린이용 무료 프레스토 카드를 이용하는 성인 얌체족 적발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지하철에서 어린이용 무료 패스를 사용하면 벨이 울리거나 노란색 불빛이 깜빡거려 역 승무원이 얌체 무임 승차족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버스와 스트리트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TTC는 지난해 초 어린이용 카드 2만 3천여 장이 늦은 밤이나 낮 수업 시간 중 사용됐고, 특히 욕대학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 어린이 카드의 89%가 오용되면서 연간 2,3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승객은 프레스토 카드 이용 시 카드 잔액과 지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